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스위치 1이 눌려졌을 때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위치 2가 눌려졌을 때 각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할 거냐라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스위치 2가 눌려졌는지 감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죠. present switch 2와 fast switch 2를 이용해서 그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걸 갖고 아 눌려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스위치 2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스위치가 아니고 각 상태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동작, 그 상태에 해당하는 어떤 동작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스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mean state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트죠. 이 스테이트에서 스위치 2가 눌러지면 상태는 변화하지 않고 분값만 1 증가한다. 여기 이제 분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0, 1, 2, 3, 4, 5, 6, 7, 8에서 59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죠. 라운드 로빈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분값이 1씩 증가하는 스위치 2가 눌려졌을 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스위치 2가 눌려지면 상태는 변하지 않고 분값만 1 증가하고요. 현재 분값이 59분이라면 다시 0분으로 회귀를 해야 되죠. 스위치 2가 눌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위치 1이 눌려졌을 때 확인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크 스테이트에서 초값을 세팅하는 이거 똑같습니다. 스위치 2가 눌려지면 1초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59초에 도달하면 다시 0초로 회귀를 하는 거죠. 스위치 2가 눌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카운트 스테이트에서 동작은 스위치 2가 뭐가 입력됐는지를 완전 무시하고 그저 다운 카운트로 무조건 여기서는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위치 2에 완전 무시, 그냥 다운 카운트. 그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 이제 스톱워치가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요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데에서는 이걸 순차 회로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입력값들을 감시하는 그런 회로를 조합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이 수준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스위치 1이 스위치 2보다는 항상 우선순위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스위치 2 이게 이제 뭐 어느 상태에서 무슨 동작을 하던 간에 스위치 1이 눌려지면 다 무시하고 바로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스위치 2가 뭐가 눌려졌다고 해도 그걸 다 무시하고 스위치 1이 더 우선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 1이 눌려지면 무조건 다음 상태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부품 살펴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덴서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 컨덴서에는 무극과 유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무극 컨덴서고요. 터미널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극성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터미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은 없습니다. 정정 용량을 이렇게 나노페럿, 여기 이제 페럿 단위로 여기 숫자를 적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한다고 했죠. 우리 이제 평행판 캐패시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덴서는 DC는 차단하고 그 다음에 AC는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유극 컨덴서입니다. 유극 컨덴서는 이렇게 양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실제 실제 부품에서는 긴 다리, 짧은 다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양음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사용되는 컨덴서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네. 정전 용량 여기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히 전격 전압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전압이 걸릴 경우에는 이 캐패시터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통형의 유극을 사용하지 않고 납작한 형태의 무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 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이쪽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설치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여기 이제 철길이 있어서, 철길이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라운드 쪽에 연결하고, 이제 다른 한쪽은 이제, 요게 이제 이 다 연결된 거니까 여기가. 이 저항은 여기 이제 풀업을 시키기 위해서 VCC에 연결한 다음에 반대쪽 이 스위치에 연결하고 또 그쪽을 다시 또 접지로 연결해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 스위치를 두 개를 연결했죠. 그래서 100나노페로짜리 하고 그 다음에 10kΩ짜리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ms의 시상수를 갖게 돼서 1ms 내에 그 바운스 되는 그런 전류는 싹 다 이제 AC 쪽으로 바이패스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리연산자라는 건데요. 논리연산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AND OR not 이걸 이제 논리연산이라고 하고 논리연산의 객체가 되는 P연산자 뭐 예를 들어 10하고 0하고 AND다 그러면 10은 무조건 그러니까 0이 아닌 값은 무조건 참 이건 참 그리고 0인 값은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논리연산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AND고요. AND는 요 A하고 B가 전부 다 참이어야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요거는 오화입니다. 오화는 한쪽만 참이면 참이고요. 요거는 not이 되는 거죠. not.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는 얘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먼저 A는 3이니까 이거는 참이에요. 참은 true, T로 표현할게요. B는 제로니까 이건 false, 거짓입니다. F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과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 그렇게 되면 C는 거짓이 되니까 0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 A는 참과 거짓인데 이 5거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C는 역으로 이제 우리가 참을 세팅할 때는 무조건 다 1로 세팅합니다. 1.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C에 equal not A를 하게 되면 A는 3이니까요. 3은 참인데 이건 참인데 거기다 not을 취하니까 그럼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이에요. 3이니까 not을 취하니까 거짓이 되고 거기다 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거짓인데 거기에 요걸 하나 더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가 다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세팅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항상 이 not 연산자를 수행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C equal not A 이렇게 돼 있으면 요 A가 3이면 요거 서로 상쇄되겠구나. not에 not을 했으니까 상쇄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고 3이 여기에 저장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해야 될 이제 C 프로그래밍 문법은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선택문입니다. 선택문. 그래서 스위치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여기다 value를 넣게 돼요. 이 value는 정수형이어야 돼요. 정수형. 그래서 케이스라는 게 이제 뒤에 붙게 되는데요. 이 value가 1이면 또는 value가 2면 value가 3이면 뭐를 하라는 얘기야? 요 콜론 뒤에 붙어 있는 요 뒤에 문장을 수행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죠? 근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 여러분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value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수행되겠죠? 그래서 레벨은 10이겠죠? 그걸로 그냥 끝나서 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문에 걸리는 요 때부터 아래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반대 좀 다른 걸 생각을 해보면 value가 3이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 3. 요거 3이었다 치면 요거부터 아래 거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벨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이 4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걸리는 순간부터 아래 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렇게 보통 코딩을 할 거 아니에요.
케이스 1일 때는 요것만 수행하고 2일 때는 이것만 수행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엔 브레이크를 뒤에 넣어라. 여긴 지금 주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안 돼갖고 다 수행하는 거지만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브레이크를 넣는 순간 요거를 이제 넣는다는 의미는 요거 주석 표시를 지우는 순간 요것도 지워야 되겠죠? 다 지웁니다. 지우면 1일 때는 요것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브레이크라는 게 가장 안쪽에 어떤 루프를 빠져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도 어떤 하나의 뭐 루프니까 브레이크 하면 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